자, 10월 6일 시장이 10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반등해 주긴 하는데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 크게 반등해 주는 건 아니죠.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잠깐 챙겨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아직 매도세가 있고 외국 개인들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자꾸 세지고 있죠. 자꾸 세지고 역시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어제는 거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꼬여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수 차트를 봐도 일봉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직 크게 이렇게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죠. 어제 급락을 맞은 거에 비해서 오늘 5일선까지 이렇게 찍어주는 빨간 양봉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58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1000포인트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수급이 약간 꼬여 있고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락한 거에 비해서 이 갭 정도도 메꾸러 가야 되는데 아직 이 상황까지 되지 않고 있는 수급이 깔끔하게 꽤 좋아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오늘이 주봉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다행히 기술적으로 보면 60주선을 지켜줬죠. 수급주선 60주를 지켜줌으로 해서 대단한 추가 하락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고 코스닥 차트도 보면 이렇게 60주선 양 지수다 전부 다 60주선을 찍고서 돌아서는 천만 다행이니까 주식의 추세를 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60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까지 깨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서 조금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어제 좀 가장 잘 지켜졌고 오늘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볼 거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얘기가 있고 천연가스 그리고 또 산업체육가죠. 산업부 이게 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하고 반도체 TSMC의 반도체 공급망을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국제유가도 최고치. TSMC는 이제 못 낸다고 그랬고, 왜 못 낸다? 왜 영업 기밀을 왜 내라고 그러냐? 하고. HLB 일단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초반에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재미있게 얘기를 꾸려가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아직 크게 살아나진 못하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꽤 급락했는데 오늘도 약간 또 주춤하고 있고 어제 굉장히 강했던 여행 항공주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죠. 어제 하루 잠깐 하루 천하였었고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오늘도 나름 강한 종목들은 강하고 이렇게 또 긴 꼬리를 달면서 저희 출발 가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장후반으로 갈수록 연봉이라는 게 이제 시초가가 좋고 계속 밀린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중앙에너비스나 GS글로벌을 보면 굉장히 급등했다가 한번 16%까지 급등하고 중앙에너비스도 급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음, 이 삼성전자 3세대 폴더블 폰이 국내 판매가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이 접는 폰이라도 굉장히 올라도 39일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고 근데 저번에 제가 기사에 살펴봤듯이 지금 부품들이 많이 부족해서 오히려 공급사 쪽에서 좀 걱정이죠. 팔리는 건 좋은데 절대 공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갤럭시 Z 플립 3가 전작 대비 4배 거진 전면 디스플레이를 사용성이 극대화되어 있고 크림, 라벤더, 핑크 등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이 이미지가 있어서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산업부에서 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만 잘 요청이 있었는가 봐. 이것 때문에 산업부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려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에서 요렇게 이제 이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좀 제공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TSMC는 거절했죠. 그리고 TSMC는 못 낸다,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영업 기밀이 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만 TSMC는 떳떳하겠다. 그냥 지난주에 제출 거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캐서린 타이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양자회담을 열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도 되게 힘들 것 같다 이런 우려죠. 왜냐하면 여기 영업 기밀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한 의도에서 나온 조치니까 이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고 우리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TSMC는 딱 못 낸다고 이제 선을 긋은 거죠.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도 코스피고 다시 반등, 이게 개인들이 이제 이 반등 시켜놓은 건데, 지금 다시는 또 하락 전환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조금 걱정이고, 1180원대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6일 날, 오늘이죠. 서울 외국환 중계에 따른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 1.75 하락한 1186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좀 떨어져야 시장이 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산 배분 운용에 있어서 항상 제가 60%는 주식, 40%는 달러 이렇게 운영하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이틀째 이 지금 국제유가가 7년 내, 그러니까 7년 안쪽에 최고가란 얘기죠. 중앙일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간 올랐다 떨어졌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영향으로다가 이 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원유 공급난이 시장을 덮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고 고유가는 기업 생산과 가계 소비에 굉장히 부담이죠. 한마디로 차 끌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부담이 되고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전거래일 대비 1.8% 급등한 78.9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사거래일째 오름세죠. 너무 많이 지금 올라서 유가가 걱정이고 유가가 오르면 가스도 같이 오르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우려되던 얘기가 있고 오늘 오전 9시 25분 기준 GS글로벌 주가가 아까 순간 확 올라간 것 같죠. 18%대까지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동 등의 석유가스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대성산업 주가도 역시 살짝 좋았었습니다. 이 유럽의 이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11월 선물이 런던 거래소에서 메가와시트당 118유로에 거래되는, 그러니까 전 거래일 대비 19% 폭등했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하긴 한데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HLB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보니까 기관 외인의 대량 매수, 이게 좀 잡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자, HLB 그룹주가 2% 3%대 밀리고 있죠. 지금 약 100% 정도 올라온 다음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월봉에서 이제 이전 변곡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HLB를 보면 이렇게가 되죠. 아마 계속 이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5개월선을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5개월선 가격이 46,700원인데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5주선 리탈해놓고 어제 제가 분명히 깨지 않아야 될 자리 하나를 제시해드렸는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다시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20주선을 보기보다는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이 100% 정도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맞죠. 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 20선까지 떨어졌고 일봉에서 보면 아직도 61선까지는 아마 밀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차트를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변곡점 자리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지금 자꾸 끼워내려고 있죠. 자, 마지노선이 이제 여기인데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선을 딱 거놓으면 앞전에 일봉에서 굉장히 강력한 여기 엄청나게 강력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이걸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동안 요 가격이 49,000, 5만 원대가 돼요. 즉 호가창이 5만 원 5자에서 4자로 바뀌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 깨게 되면 말 그대로 월봉 5개선까지 지켜주는 걸 봐야 되는 입장이라 요걸 깨지 않는 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해서 보는 게 HLB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의 HLB 생명과학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조정이 들어왔죠. 항상 최초에 5선 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니까 5선 이탈할 땐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역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저번 달에 이어서 5개선까지 올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해 보이고 HLB 제약이나 넥스 사이언스도 각각 살펴보면 HLB 제약도 지금 장중에 5개선 밀고 내려오고 있죠. 조금 위험 신호고 넥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5개선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을 조금씩 깨고 있죠. HLB 제약 같은 경우 예전 전월의 고점 21,500원대 여기를 깼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일단은 10배 올라왔다 밀리는 거라 반드시 제가 이런 자리든 장기 투자가 가능해도 여기는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HLB하고 H생명과학이나 HLB 제약 넥스사이언스 상황이 틀려요. 이 친구들은 아직 10배 못 간 친구들이고 넥스사이언스나 HLB 제약은 순간 한 몇 달 만에 10배를 간 친구들이라 언제든지 심하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건 가끔 살펴본 HLB 파워도 지금 박스권 하단을 깼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000원에서 2,600, 700원 오는 친구가 깼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되고 이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고 G3BNT도 어제 머크 사육가로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캡 다 메꿨죠. 드디어 캡을 메꿨습니다. 이렇게 캡을 메꿨기 때문에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 21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만약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이야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는 언제까지나
수익을 짧게 되고자 하는 거라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기준을 갖고 21선 깨면 손절할 거야 아니면 깨지 않으면 매수할 거야 이렇게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보시게 되면 H하고 HLB 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HLB 같은 경우는 장중에 외인 기간 초반에 지금 장 초반이죠. 일단 이게 오늘 하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 어쨌거나 이렇게 매수가 잡히고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시 매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상황은 괜찮은데 실제로 주식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하더라도 매수 주체가 개인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매도 주체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